네, 연휴라서 안 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제가 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여유 있을 때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진도는 뭐 이거 나갔기 때문에, 지금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행이 아닌 것 같아서. 또 우리 저번에 을사늑약까지 했는데, 그에 대한 반대했던 저항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항일 의거활동 그리고 이어서 항일 의병운동까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영환이 자결로 항거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을사늑약에 항상 이제 빼놓지 않고 등장한 것이 요 황성신문에 실렸던 신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사설 논설입니다. 그래서 을사오적을 굉장히 원색적으로 이제 비난하고 있고 일제 침략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요게 이제 네 신야 방성대곡 이날 목노와 통곡하노라라는 뜻인데 우리 요 자료는 다 봤으니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가활동을 좀 보면 전명훈하고 장인환이 네 스티븐스 사살 장인환이 이제 스티븐스를 사살한 건 맞고 전명훈도 같은 장소에서 뭐 시도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총이 불발나서 실패를 했지만 둘이 서로 전혀 모르는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원래 뭐 엄청난 뭐 단체 인물이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당시 미국에 이주했던 인물들인데 이 외교 고문이었던 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애가 아주 망발을 했죠. 조선인들이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사살했습니다. 그다음 초대 통감이었던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사살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이제 이완용을 이제 암살 시도를 했는데 부상을 입혔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철 오기오 뭐 나철이라고도 하고요 나인영이라고도 하는데 오적 암살단이란 걸 조직을 해서 자신회라고 하는 조직이거든요. 자신회라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을사오적을 처단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의병을 한번 볼 텐데 우리 앞서 이제 을미의병은 봤잖아요. 거리에 조금 더 우리 의병으로 하나 모아서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을미의병은 당연히 이제 을미사변 단발령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고요. 이때 특징은 유생의병장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을사늑약이 원인이 된 건 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유생의병장들이 여전히 중심이었지만 드디어 평민의병장이었던 신돌석이 등장을 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라고 요거는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이후 그리고 해산된 군대해산 요게 이제 원인이고 하지만 해산된 군인이 합류하게 되면서 기존의 의병보다는 훨씬 더 조직적으로나 뭐 전투력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또 상승하게 되는 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이제 각 지역에서 그냥 소규모로 이제 게릴라를 하던 의병들이 이제는 전국이 이제 전국에 있는 의병들이 다 연합군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13도 창의군이고 이걸 이제 해서 의병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전체 이제 연합군을 움직여서 서울을 둘러싸서 이제 일본을 물리치려고 했던 작전을 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하게 됐고요.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전이 미리 누설돼서 일단 실패하기도 했고 또한 총대장이었던 이제 이인영이라는 인물이 부모님이 이제 상을 당해가지고 작전을 앞두고 갑자기 3년상을 치르러 갑니다. 그래서 네 총대장을 잃게 되면서 작전이 이제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일본이 이 의병 운동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란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병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이제 민간인들도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입게 되면서 이 의병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긴 좀 어려워졌고, 그래서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를 해서 나중에 이제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이게 남한테 도발 작전으로 추타된 이제 민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 목매달아 놓고 일부러 보게 한 거죠. 의병에 가담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의병에 가담했던 인물들은 이렇게 그냥 일반인들이었어요. 이렇게 네, 머리가 다 똑같은 게 참.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곧 이제 들어갈 부분이긴 한데,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사실 이제 항일의병운동이나 애국개몽운동은 뭐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항일 뭐 의병 항일에 대한 이제 우리 민족 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추구하는 좀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일의병운동은 무력투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혀서 싸워내려고 한 것이고, 애국개몽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을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국권을 좀 회복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일본을 적으로 두고 뭔가 민족운동을 한다는 건 똑같은데, 사실 좀 둘의 항일의병운동 계열하고 애국개몽운동 계열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항일의병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애국개몽운동을 약간 좀 비겁하다라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뭔가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게 아니니까 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이제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정말 많은 단체들이 이제부터 나올 거예요. 퍼레이드인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 좀 다 외우기는 힘들 것 같고, 대표적인 이제 단체들만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보아네라고, 이들의 활동은 항무지 개간을 내세운 일본의 토지 약탈을 좀 저지했던 게 이제 중요한 공작이었고, 그 다음 이제 헌정연구회라고, 말 그대로 헌법정치연구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의회제도 중심의 정치개혁을 좀 주장했던 그런 단체였는데, 이게 좀 더 이제 확대가 되어서 대한자강회로 커지게 됐고, 이 단체에서 고종 강제 퇴입 반대 운동이라든지 하다가 강제 해산 당하면서 좀 끝나게 됩니다. 요 이제 대한자강회에 활동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장지연이라고, 우리 신야 방송대곡 썼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애국개몽운동 요 당시에 계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체는 바로 이 신민회라고 하는 이 단체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그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게 되면 신간회라고 또 단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랑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한 글자 중간에 한 글자 차이고, 그래서 이제 뭐 문제 낼 때 이걸 막 섞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구분해서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요 신민회는 주요 인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윤치호, 안창호, 장지연, 그리고 신채호, 뭐 박은식, 그리고 이동휘, 뭐 이회영,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여기는 철저하게 좀 비밀 결사 단체였습니다. 회원은 한 8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2인 이상 서로 이제 알지 못하게 한 아주 철저한 비밀 조직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한 명이 걸리게 되면 나머지 다 이제 잡히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비밀스럽게 움직였던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직이 했던 것 중에서 좀 일단 이제
실력 양성운동 계열이기 때문에 학교를 직접 설립해서 교육 활동을 했고, 또 태국 서관이라고 하는 서점이에요. 서관하고, 그리고 자기 회사라고 하는 이제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산업이나 이런 거 상공업도 좀 육성을 했고, 이렇게 우리 민족의 이제 회사나 이런 것들을 운영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이제 애국개몽운동 단체랑은 좀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요겁니다. 만주에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이제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랑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주에 이제 신흥학교라고 하는 걸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을 하거든요. 이 신흥학교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라고, 나중에 우리 독립군 장교들 거의 대부분 양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이제 요 신민회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 독립전쟁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밑거름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요 신민회의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중에 우리 좀 봐둬야 될 게 국채보상운동이라고 1907년에 일어났던 건데, 일본에 우리가 진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 이게 이상한 얘기인데, 일제가 우리한테 대한제국에, 그러니까 대한제국에 뭐 근대화를 시킨다는 이유로 많은 차관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쓰이는데, 이걸 이제 개혁 자금, 근대화 자금이라고 하면서 이 차관을 강요를 해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빌려줘 놓고 이 빚 있다고 하는 채무를 이유로 우리를 좀 경제적으로 장악한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갚아서 경제적 자주성을 되찾자라고 하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마치 뭐 IMF 때 금모으기 운동 한 것처럼 국채보상운동은 정말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처음에는 대구에서 시작됐거든요.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하는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주도하에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한 절반 가까이는 모았어요. 한 600여만 원 정도는 모았는데, 막 일본이 횡령했다느니 막 모함을 하면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각종 방해를 하게 되면서. 근데 이게 1300만 원 하면 뭐 물론 지금도 그렇게 작은 돈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돈 아닐 것 같지만, 현재 가치로 한번 따져보면 이게 거의 한 1조 3천억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걸 정말 국민들이 정말 처절하게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뭐 당시 정말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반찬 줄이기, 뭐 금연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요 국채보상 운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됐던 사람들이 사실 기녀였어요. 기녀들이 갖고 있는 폐물들이 많잖아요. 장신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막 팔아가지고 요 국채보상 운동에 좀 보탬이 되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병부대는 뭐 받으면 되겠고, 근대적 교육기관, 요거는 뭐 언론활동 이런 것도 우리 그 책에서 본 것들 있죠? 그거 그냥 한번 이런 게 있었구나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문예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게 나타났구나 정도 받으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나중에 우리 역사랑 관련해서는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게 한번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